정정의 도시 서울. 독일 학자가 발견한 인간적 안전의 비밀. 데이터와 통제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다. Ku 컬처 속 한국 시민 의식이 만들어낸 기적. 서막. 베를린 강연에서 깨진 이론의 벽들. 앙겔라 밀러는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학문적이고 엄격한 규칙 준수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토목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사회학 교수였다. 어린 시절부터 앙겔라는 질서와 안전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성장 후 그녀는 함부르크 환경연구소에 진학했고 그곳의 모든 논의는 데이터, 차트, 수학적 모델에 의해 주도되었다. 앙겔라에게 세상은 측정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녀의 박사 논문 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도시는 여러 서구 학술지에서 도시 연구 분야의 이정표로 격찬받았다. 베를린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직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만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이성과 논리에 대한 과학자의 믿음을 담은 쇠망치처럼 회의장을 울렸다. 그러나 바로 그날 토론에서 한 가지 질문이 그녀를 침묵하게 했다. 한 노교수가 물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교통이 혼잡하고 배달 문화가 발달해 오토바이가 많으며 중앙 감시 시스템이 거의 없는 서울의 범죄율이 유럽의 많은 도시보다 낮은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회의장 전체가 숙연해졌다. 앙겔라는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소로 당혹감을 감췄지만 마음속 견고했던 이론의 요새에는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책이 가득 쌓인 희미한 조명의 사무실에서 앙겔라는 컴퓨터를 켜고 서울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읽을수록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도시는 서구의 모든 모델과 모순되는 듯 보였다. 조밀한 CCTV 네트워크도 굳건한 쇠창살이나 자동문도 없었지만 폭력성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다. 그녀는 수첩에 적었다. 서구 모델이 정의할 수 없는 요인이 존재하는가? 몇 주 후 그녀는 한국 단기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신청했다. 서류에는 목적을 서울 도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동 및 커뮤니티 요인 탐색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순한 탐색이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와 이론이 여전히 옳고 한국인들의 안정감은 단지 우연이거나 일시적일 뿐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독일 학자로서의 자존심은 자신이 믿는 이론적 틀을 벗어나는 어떤 것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연구비 승인 메일을 받은 날, 앙겔라는 창가에 앉아 찬바람에 흔들리는 단풍잎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두꺼운 회색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K의 푸드 냄새가 가득한 그 활기찬 아열대 도시로 날아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배달 오토바이 물결 한가운데서 녹음기를 들고 오직 통제 시스템만이 안전을 창조할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확신에 찬 그녀의 눈빛 속에는 평생의 신념으로부터 그녀를 멀어지게 할 미약한 의심의 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전환, 무질서 속의 따뜻한 상호부조. 비행기는 늦은 밤 인천국제공항에 조용히 착륙했다. 따뜻한 황금빛 조명 속에서 앙겔라 밀러는 창가에 앉아 두꺼운 유리너머로 빛의 띠처럼 어둠 속을 흐르는 차량 행렬을 바라보았다. 기내문이 열리자마자 음식 냄새가 섞인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고 온몸의 감각이 동시에 깨어나는 듯한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 소리, 사람들의 웃음 섞인 대화,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 그리고 밖에서 택시 기사들이 외치는 소리까지. 서울은 그녀가 가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다. 혼란스러우면서도 활기차고 소란스러우면서도 따뜻함이 내재되어 있어 전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앙겔라는 낡은 택시를 타고 종로구의 작은 호텔로 향했다. 운전사는 중년 남자로 한국 억양이 짙은 영어를 구사했다. 그는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 있었고 길가에 불이 밝혀진 조개사 사찰들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길을 돌아갔다. 차량은 사람들 사이를 누볐지만 경적 소리도 앞서 나가려는 조급함도 없었다. 그녀는 수첩에 적었다. 명확한 질서는 없으나 보이지 않는 상호부조가 존재함. 차량이 빨간불 앞에서 멈췄을 때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돕고 있었고 운전사는 그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미소 짓는 광경은 그녀가 읽은 어떤 도시 이론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다. 첫날 밤, 그녀는 호텔을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십 개의 K의 푸드 포장마차가 인도에 줄지어 있었고
상인들은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비빔밥과 떡볶이를 권했다. 낯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부 유럽 도시에서 느꼈던 것처럼 쳐다보거나 의심받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길모퉁이에서는 일단의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고 있었고 아이들은 앉아서 맑은 웃음소리를 내며 노래를 듣고 있었다. 앙겔라는 걸음을 멈추고 음악을 녹음한 후 수첩에 적었다. 인지되는 안전도 높음. 원인, 커뮤니티 분위기의 친밀함.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초기의 관찰 기록을 정리했다. 화면에는 경찰 없음, 공공 CCTV 없음, 두려움 없음이 표시되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모든 것이 예상과 반대였다. 이론상으로는 통제가 부족한 공간은 사람들의 경계심을 높여야 하지만 여기는 정반대였다. 안정감은 감시받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듯했다. 내가 외국인이기에 그들이 친절한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 설명하려 했지만 앙겔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서울은 서구 모델이 결코 건드리지 못한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발코니에 서서 아래쪽 여전히 불이 밝혀진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오가고 포장마차 상인들이 장사를 정리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여전히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한 여자가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취객을 부축하기 위해 멈춰섰다. 고안도 경찰의 개입도 없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도움만이 있었다. 앙겔라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감동과 혼란이 교차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쩌면 안전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다. 도시의 소리는 마치 생명의 맥박처럼 들렸다. 그 뒤섞인 소리 속에서 그녀는 전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앙겔라는 낯선 곳에 있으면서도 전에 없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은 숫자나 데이터로는 묘사할 수 없는 언어, 인간의 마음의 언어로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고조, CCTV 없는 밤 위증언. 서울에서의 첫 사흘 밤은 앙겔라에게 흥분과 혼란이 뒤섞인 일련의 경험이었다. 낮에는 인도 폭, 오토바이 밀도, 교통신호 빈도 등 도시 구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상세히 기록했다. 그러나 밤이 되어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다른 리듬의 삶이 시작될 때 그녀는 데이터가 내면의 감정을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호텔 방 발코니에서 앙겔라는 네온 불빛이 가득한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가게들은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었고 사람들의 말소리,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 간판에 스치는 바람 소리가 일정한 박자 없이 흘러나오는 음악 같았다. 하지만 이 모든 소리 속에서 그녀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낯선 도시에서 혼자였음에도 그랬다. 진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앙겔라는 직접 탐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녹음기,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작은 수첩을 챙겼다. 첫날 밤, 그녀는 젊음의 거리이자 소란과 혼란의 대명사인 홍대 앞을 선택했다. 그녀는 은주자들, 크게 웃는 친구 무리, 쇼핑하는 인파 등 다양한 행동을 기록했다. 포장마차 상인들 사이에 가벼운 언쟁이 있었지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서둘러 적었다. 갈등 미확대, 높은 사회 자율성. 문구에 그녀는 멈춰 서서 생각했다. 유럽에서는 이런 상황이 보통 고함이나 경찰의 개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양보와 존중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음 날 밤, 그녀는 술집과 오피스 건물이 가득한 강남역 주변으로 갔다. 깊은 밤,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귀가했을 시간에도 서울 거리는 웃음으로 가득했다. 마스크와 헬멧을 쓴 젊은이 무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길을 건너려던 그녀를 위해 멈춰 서서 먼저 지나가라고 손짓했다. 그 행동에 그녀는 멍해졌다. 다른 도시에서 겪었던 것처럼 뒤따르는 시선이나 휘파람 소리가 있을까봐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도움을 주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일인 것처럼 단순한 미소만이 있었다. 셋째 날 밤, 그녀는 여의도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렀다. 중년의 여주인은 한국식 억양이 섞인 영어를 구사했다. 그녀가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한지 묻자 여주인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선 누가 술에 취해 쓰러져도 다른 사람들이 집까지 데려다줘요. 아무도 길거리에서 재우지 않아요. 이 평범한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앙겔라는 어쩌면 서로를 향한 관심이 서구 사회가 신봉하는 통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숫자와 혼란스러운 단어로 가득 찬 수첩을 펼쳤다. 하지만 숫자는 그녀가 본 것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다. 모든 행동, 모든 눈빛, 모든 상호작용은 신뢰와 존중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앙겔라는 자신의 기존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데이터에서 오류를 찾으려 했고 자신이 본 것이 단지 아름다운 표면에 불과함을 증명하려 애썼지만 성공할 수 없었다. 서울은 서구 모델이 결코 건드리지 못한 원칙, 인정의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듯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단 한 문장만 적었다. 두려움이 없고 신뢰만이 있다. 그리고 과학에 대한 극단적인 믿음을 가졌던 앙겔라 밀러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공식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절정, 신뢰로 빚어진 작은 기적들. 넷째 날 밤, 앙겔라 밀러는 함부르크의 동료들이 위험하다고 여길 만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자정 무렵 그녀는 인적이 드문 지역을 홀로 걸었다. 감시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불안감이 어떤 모습일지 알고 싶었다. 여기에 카메라나 경찰이 없는데도 내가 안전할까? 그녀는 종로와 중구를 잇는 작은 육교 위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나뭇잎 사이로 따뜻하고 매캐한 냄새가 섞인 바람이 피부를 스쳤다. 그녀는 휴대폰, 녹음기, 수첩만 든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오토바이 소리는 점차 멀어졌고 풀벌레 소리와 근처 주택가에서 들려오는 그 짖는 소리만 남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려 애쓰며 걸음을 재촉했다. 유럽 언론에서 보도했던 야간 범죄 뉴스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녀의 생존 본능이 최고조에 달했다. 갑자기 3명의 젊은 남자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식당에서 막 나온 듯 큰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돌처럼 굳었고 원초적인 공포가 전신을 꿰뚫었다. 범죄 행위에 대한 그녀의 평생 연구는 이런 상황이 순식간에 위험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다. 그들 중 한 남자가 그녀의 백팩 어깨끈이 풀린 것을 보았다. 그는 재빨리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숙녀분, 이거 풀렸어요. 앙겔라는 숨을 죽이고 그가 몸을 숙여 어깨끈을 다시 매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수줍게 미소 지은 후 뒤돌아보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갔다. 모든 것이 몇 초 만에 너무나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위험도 없었다. 낯선 사람의 순수한 친절과 예의만이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는 벤치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어쩌면 수치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인간은 감시받을 때에만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그러나 카메라나 경찰이 없는 이 밤에 그녀는 가장 진실된 선의를 받았다. 그녀는 녹음기를 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인간은 감시당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들어왔다. 앙겔라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간밤의 경험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옅은 미소였다. 그녀가 혼란스럽게 여겼던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제 그녀에게 신뢰와 인간성을 가르쳐 준 스승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연구 궤도가 데이터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졌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 두려움을 직시했던 그 밤을 보낸 후 앙겔라 밀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통계나 차트를 쫓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나 센서가 기록할 수 없는 인간 그 자체가 궁금해졌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글을 많이 썼던 한 사회학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 차분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녔으며 눈빛에는 자비로움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첫 만남에서 앙겔라가 자신의 연구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자 김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울이 왜 안전한지 알고 싶다면 머릿속의 모든 이론을 먼저 잊으세요. 다음 날 그는 그녀를 조계사 근처의 전통시장으로 데려갔다. 붐비는 인파 속에서 앙겔라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마치 아무도 지휘하지 않는 리듬처럼 느껴지는 것을 보았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존중으로 뒤섞여 있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김 교수가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이것은 남에게 방해될까봐 두려워하는 존경심,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데서 오는 자기 절제입니다. 이 단어는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렸다. 유럽에서 안전은 법률로 구축되지만 한국에서는 인정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 교수를 따라 한강 근처의 작은 사찰로 갔다.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었다. 한 젊은 봉사자가 그녀에게 차를 권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평온할 때 사회도 평온해집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불안정에서 비롯됩니다. 앙겔라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말은 한 줄기 바람처럼 그녀의 이성적 벽을 지나쳐 새로운 사고방식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안전이 감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서 비롯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방식으로 메모했다. 숫자가 아닌 이야기를 기록했다. 한 택시 운전사는 술 취한 승객을 자주 무료로 집에 데려다준다고 말했다. 내일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한 포장마차 상인은 지갑을 놓고 온 사람에게 외상으로 음식을 주었다고 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와 돈을 낼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소한 이야기들이 쌓여 신뢰 위에 세워진 사회의 모습을 점차 완성해 나갔다. 앙겔라는 이곳의 선행이 고립된 행동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온 습관임을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카페에 앉아 결론을 적었다. 어떤 감시 시스템도 인정을 대신할 수 없다. 서울의 안전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다. 그녀는 육교 위에 그 밤을 떠올렸다.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도움을 받았던 일. 그녀는 이제 이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데이터를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경청하고 관찰하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배우고 싶었다. 일주일 후 앙겔라는 경찰서를 방문해 인터뷰를 했다. 친절한 서울 경찰관은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작은 다툼에는 거의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평화롭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필요할 때만 출동합니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첨단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커뮤니티가 스스로를 돌보게 하면 됩니다. 경찰서를 나섰을 때 하늘에서는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앙겔라는 그 자리에 서서 길 위의 차량들이 여전히 서로 양보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불평 없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의 미소였다. 그녀가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교과서에서도 온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의 방식에서 온 것이었다. 2달 후 앙겔라 밀러는 함부르크로 돌아왔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공기와 잿빛 하늘이었다. 공항을 나서는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서류와 데이터, 연구 노트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기록할 수 없었던 인정, 미소, 그리고 눈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이 한때 최고의 하이테크 도시 안전 전문가로 극찬받았던 환경연구소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회의실은 아시아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보고를 기대하는 동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앙겔라의 첫마디는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서울은 모니터링 덕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덕분에 안전한 도시입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웃이 취객을 집에 데려다주는 모습, 운전자가 멈춰서서 사람이 건너가도록 양보하는 모습, 상인들이 미소로 언쟁을 대신하는 모습. 복잡한 통계 데이터는 없었고 일상생활의 평범한 순간들 뿐이었다. 한 젊은 교수가 일어나 반박했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정량화된 증거가 있습니까? 앙겔라는 역게 미소 지으며 평온하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의 일부는 수근거렸고 일부는 고개를 저었으며 다른 일부는 조용히 경청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벽을 쌓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두려움을 주입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 반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합니다. 아무도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남에게 망신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전의 초석입니다. 그녀는 조계사의 해질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물품을 기부하고 있었다. 경찰도 법적 강제도 없었지만 아무도 새치기하지 않았다. 신뢰에서 비롯된 기울이었다. 강연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였던 베버 교수가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앙겔라, 당신은 과학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녀는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웃었다. 어쩌면 어떤 과학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인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대답은 그를 멍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지역 신문에는 그녀의 인터뷰가 실렸다. 헤드라인은 독일 연구원 서구 도시 안전 이론에 도전하다였다.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그녀가 동양을 지나치게 낭만화한다고 했지만 일부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개척자로 그녀를 환영했다. 그러나 의견이 어떻든 간에 그녀의 말이 안전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국제 TV 프로그램 인터뷰에 초대되었다. 진행자가 물었다. 서울 모델이 유럽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것은 모델이 아니라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스튜디오 전체가 침묵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창밖에 차갑고 고요한 함부르크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었다. 그녀는 한국 포장마차 상인의 웃음소리, K푸드의 냄새, 그리고 선의가 가득했던 눈빛들을 떠올렸다. 그리움이 밀려왔다. 그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 속에서 신뢰받는다는 느낌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서울로 돌아갈 것임도 알았다. 진정한 안전은 철근 콘크리트 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음을 그녀에게 가르쳐준 도시로. 함부르크를 뒤흔들었던 그 강연 후 3개월이 지나 앙겔라 밀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비행기는 오후 시간에 착륙했고 햇살이 눈부셨다. 이 도시는 그녀가 처음 방문했을 때처럼 여전히 활기차고 생기가 넘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에게 설문지나 데이터 기록 장치가 없었다. 그녀는 연구원이 아니라 한 여자로서 과학이 잊었던 그 감정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온 사람으로서 왔다. 공항을 나섰을 때 지난번 그녀를 태워주었던 그 늙은 택시 운전사가 그녀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앙겔라 씨, 오랜만이에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독일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단두 마디의 짧은 말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해졌다. 그녀는 다시 종로구의 그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서울에서의 기록이 시작되었던 그 방이었다. 그날 밤 앙겔라는 홀로 한강을 따라 산책했다. 저녁 바람이 살랑거리고 고층 빌딩의 불빛이 물 위에 비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기억의 조각들 같았다. 그녀는 다시 예전과 똑같은 광경을 보았다. 길거리 포장마차, 웃는 젊은이들, 할머니가 길을 건너는 것을 돕는 아이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 새 수첩에 그녀는 적었다. 나는 내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러 왔지만 서울은 내 이론이 인간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계사로 향했다.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고 신도들은 경건하게 독경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그 소리가 마음속에 울려 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 나이든 자원봉사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물었다. 보살님, 찾으시는 것을 찾으셨습니까? 앙겔라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찾은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봉사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안전이란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상호 신뢰이며 마음속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한국대학교의 김 교수를 찾아갔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그녀를 맞이하며 웃으며 물었다. 새로운 모델을 쓸 준비가 되었습니까? 앙겔라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다. 모델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 책 기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간적인 도시 더 휴맨시티, 데이터에 대한 믿음에서 신뢰를 믿게 된 한 학자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였다. 김 교수는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심한 심을 이해했군요. 그날 밤 앙겔라는 다리 위에 서서 차량들이 오가는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경적 소리와 거리의 음악 소리가 뒤섞였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낯선 여자가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여 화답하며
자신이 이 도시의 일부가 되었음을 깊이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며 이론이 아닌 마음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여정임을. 밤이 깊어지자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는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안전은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이다. 도시는 사람들이 친절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다. 그녀는 펜을 놓고 수첩을 닫았다. 창밖에 여전히 불 밝혀진 서울을 바라보았다. 잠 못 이루는 밤, 앙겔라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